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게 된 세 가지 큰 위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원의 위기가 늦추어진다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큰 위기는 경제 위기와 자원의 위기와 그리고 환경의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보다는 자원 위기가 더 심각한 위기이며 자원의 위기보다는 환경의 위기가 더 큰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의 위기는 우리 인류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자원인 화석 연료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석유나 석탄, 가스 말고도 원자력이나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조력이나 풍력, 지열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자력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원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원들은 그 역할을 더 늘려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연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석연료가 고갈이 된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는 뜻이고요. 에너지 부족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진다면,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해진다면 사람들끼리 그리고 국가들끼리 남아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심하게 싸우게 되겠죠. 개인과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에너지의 낭비를 부추기는 경제입니다. 먼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원래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져서 이것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하려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환경이 조금 더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생산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와 환경의 악화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생산이 많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생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량 생산으로 유도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소비하도록,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소비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옥수수의 생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때로는 이미 생산된 것을 가격 안정이란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폐기해서 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된 곡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냥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남아도는 식량을 거기에 보내는 것은 곡물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아깝지만은 이 잉여의 곡물을 그냥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민낯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생산이 많아지도록 유도하고, 생산이 많아진다는 뜻은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시스템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의 악화를 촉진하고 있는 경제 체계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석유의 증산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의 달러는 원래는 금태환 화폐였는데요. 지금은 금과의 연동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실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그 가치가 시장에서 유지가 되도록 하려면 무언가 실물과 가치가 있는 실물과 실제로 엮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가치 하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가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각국에서 석유를 원유를 수출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달러를 페트롤 달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원유는 모든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원유를 수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러가 원유라는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교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원유의 소비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데요. 따라서 원유의 생산량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원유의 생산량 증가보다 달러의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의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려야 했었던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후에 실시했던 양적 완화 조치에서 달러의 가치가 그나마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시일가스의 생산을 늘리거나 해서 에너지 생산을 전체적으로 늘리려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가 가진 통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자원의 낭비를 촉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다가오는 자원의 위기에 대비해서 자원을 아껴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의 위기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원의 소비를 촉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어떨까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원의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치주의 경제에서도 자원의 위기는 오게 됩니다. 자원의 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라는 자원의 매장량의 한계가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경제 체계가 바뀐다고 해서 매장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보다 적게 사용하고 아껴서 사용하는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경제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대출과 부채가 없고 이자도 없으며 거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화폐의 가치 조절을 위해서 자원을 더 캐도록 만들지도 않습니다. 가치주의에서의 화폐는 인위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거래 시에 자동적으로 거래되는 가치만큼 가상의 화폐가 발행이 됩니다. 화폐의 가치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앙은행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공급자가 재화의 사용 수명이 짧아지도록 만들어서 공급을 해서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해서 공급자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래 쓰도록 만들면 자본주의에서는 손해가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물건들의 특정 부분이 쉽게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혹은 수모품의 수명이
금방 다 해서 새로운 것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명이 짧아지도록 조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결코 기술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생산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자원이 더 낭비가 되며 환경이 더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벌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일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권장 공급 가치라고 불리우는 가격 모델이 있습니다. 이 권장 공급 가치는 거래 시에 소비자가 참조할 수 있는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공급자가 어떠한 가치로든지 공급 가치를 정할 수가 있지만 소비자는 가치 산정에 의해서 산정된 권장 공급 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공급자가 제시하는 공급 가치와 권장 공급 가치를 비교해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서 공급자는 공급 가치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겠죠. 이때 권장 공급 가치는 소비자 가치와 공급자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합산이 되는데요.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많이 취하려면 소비자 가치를 올려야 하고 공급에 소모되는 가치를 최소화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즉 적게 들여서 가치가 높은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소비자 가치를 올린다는 뜻은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 시 얻게 되는 가치를 높인다는 뜻이 되고요. 공급하는 재화를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소비자 가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공급하는 재화의 수명이 짧아지도록 만들어서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양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면 소비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공급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당연히 공급자는 소비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구매하면 오래 쓸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순환을 빠르게 하는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가치주의 경제는 필요한 것만 생산이 되며 필요한 것이 오래도록 사용되어서 경제의 순환이 매우 느리게 되는 그런 경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급하고자 할 때 소모하는 가치를 낮추어야 공급자에게는 이익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자원을 낭비하는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반면에 가치주의 경제는 자원을 아껴 쓰는 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단지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자원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근본 대책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핵융합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동 연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융합 발전 연구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친환경 발전 기술을 더욱 향상시키는 일도 중요할 테고요. 태양으로부터 매일매일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야 합니다. 지상에서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상공에 올라가면 언제나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는 언제나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하더라도 번개가 치고 있는 구름을 찾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번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축전하는 기술을 내면은 되는데 순간적으로 고전압으로 방전되는 전기를 받아들여서 축전을 할 수 있는 축전지를 우리 인류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돼서 우리는 원자력이라는 환경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도라는 상상이 불가능한 온도를 가진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들어내고,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지구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초전도 현상에서 발생하는 자력을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서 핵융합 발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융합 발전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인류의 에너지원 해결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확률도 꽤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떠있는 구름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번개로부터 방전되는 전기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축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지 않나요? 이런 축전지를 개발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려고 하고 핵융합 발전에 미래의 에너지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공광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술은 아니지만 인공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똑같죠. 그리고 지금은 실제 자연의 광합성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이 인공 광합성으로는 생산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정말로 자연의 광합성과 똑같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태양광 발전이 단지 전기를 얻는 데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배출하며 더불어 인류에게 식량으로 쓰일 수 있는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기술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기술 자체도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하겠지만, 이것을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인공광합성이라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뛰어난 학생들이 이런 과학의 분야에 뛰어들어서 인류에게 다가오는 큰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법학, 의학,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제나 경영 분야에 진출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지식이나 기술의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인류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큰 위기 중에서 자원의 위기에 대처하는 가치주의 경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치주의 경제가 자원의 위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원을 아껴서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의 악화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자원 위기의 근본적인 대책인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개발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업적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시청자분들께 재미를 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경제체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모순이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설수록 그 중요도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과 공유는 가치경제 채널을 꾸준하게 지속시킬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세상을 물려주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